지난 한 해 서울 아파트값은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8% 이상 올랐습니다. 미친 집값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올랐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논란이 있던 터라 수긍하기는 좀 어렵지만 작년에도 집값은 뛰었고 올해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고가주택이 많은 동네가 더 오르는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죠. 신년 특집으로 진행하는 경제 현장 오늘 부동산으로 출발합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 모시고 올해 집값 전망, 내 집 마련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도 집값이 오른다는 전망이 많은데요. 과연 얼마나 오를지 정부 공급 대책으로 좀 집값이 안정될지 우리가 좀 대책을 따져보기 전에 네. 작년 한 해 집값 상승 좀 한번 보고 싶은데 네. 아니 뭐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는데 작년 대책도 지금 몇 차례 내놨잖아요. 예, 어느 맞습니다. 정도 상승을 했나요? 일단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동향을 좀 보실 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전국 기준으로는 0.94% 올랐고요. 예. 서울은 말씀하신 대로 8.48%, 예. 그리고 수도권이 3.17% 올랐고요. 네. 지방은 마이너스 1.16%를 기록했습니다. 지방은 떨어졌고요. 네, 아무래도 지역별 가격 양극화가 상당히 지난해도 이제 극심했던 한 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부동산의 투자와 매입 수요가 대부분 이제 일극 체제라고 얘기하죠. 서울과 수도권에 좀 집중되는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었던 한 해인 것 같았습니다. 예. 뭐 일단 이런 부분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여러 차례 내놨죠. 그러니까요. 예. 뭐 예를 들어 뭐 627, 627, 97, 1015 대책 10-15. 이렇게 강력한 수요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네. 이에 따라서 뭐 서울의 아파트 거래 시장도 월별로 뭐 출렁거리는 움직임들도 있었던 한 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특히 이제 고가 주택이 좀 밀집한 지역들의 가격 변동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얼마나 올랐어요? 좀 좋은 동네. 대표적인 저기 이제 강남 뭐 3개구 예. 그리고 뭐 용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한강변에 뭐 똘똘한 아침, 네. 뭐 상급지 갈아타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뭐 아파트가 거의 13%에서 많게는 20%까지 올랐기 때문에 네. 서울 평균의 두세 배 정도는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서울의 외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이제 노도강, 뭐 금강구 이런 지역들은 서울 평균에 위치지는 못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0.9% 내지는 1.9%에 그치는데 머물렀었기 때문에 예. 뭐 같은 서울 지역 내에서도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당가가 뭐 4배 이상 차이 나는 같은 움직임들. 서울에서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양극화가 심하다는 얘기죠. 네, 뭐 예를 들어 강남구는 평당 뭐 8,400만 원대 실거래가가 유지됐다면 도봉구 같은 경우는 2천만 원대가 유지됐으니까 네. 4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 뭐 양극화는 지역별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 뭐 상품별로도 굉장히 컸죠. 그래서 상품별로. 아파트를 좀 선호하는 분위기였고요. 뭐 연립다세대,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상가 이런 예. 부분들은 공실이나 공급 과잉 때문에 수요자들에게 좀 외면받는 한 해였습니다. 네, 지역별로 수도권 대 지방, 그리고 서울에서도 비싼 동네와 그렇지 않은 변두리 간의 집값 차이가 더 벌어지니까 참 네. 답답한 현상인데 정부도 집값 대책 아까 말씀하신 대로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 그리고 10, 15, 11호 규제 지역 확대 세 차례 계속 내놨잖아요. 네. 지금 잡히는 느낌이 좀 안 드는데 결국은 안 잡히는 이유가 뭐 공급 부족으로 또 모아지는 겁니까? 이유를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럴 공급 부족이. 수밖에는 없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뭐 역시 이제 뭐 서울 집값이 굉장히 많이 네. 올라가는 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시중에 흔히 말하는 M2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통화량이나 돈. 또는 유동 자금이 4,400조 원 정도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팬데믹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50% 이상 증가한 예.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거기에 수도권 아파트 입주량이 감소했는데요. 뭐 23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한 뭐 수도권에 18만 호 정도가 아파트가 입주를 했다면 예. 이게 24년, 25년에 걸쳐서 12만 호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뭐 3년 연속 감소했기 때문에 뭐 신축의 선호, 공급 감소가 되는 지역에 가격 상승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었고요. 네. 뭐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도 매우 높기도 했지만 네. 이게 이제 기존 주택 시장의 과열을 좀 분산할 수 있는 게 분양 시장
시장으로의 수요 이동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신규 공급마저 저조해서 뭐 24년에 2만 6천 호 정도를 뭐 공급을 했다면 네. 서울 아파트가 25년에는 1만 3천 호 정도로 절반밖에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분양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갈 만큼 과열되는 양상이 빚어졌고요. 예. 고분양가에서도 분양 시장으로 수요자들이 많이 몰리기도 했었는데요. 네. 뭐 결국 정부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인 10.15 대책에 따라서 조정 대상지역 토기 과열 지구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뭐 늘리긴 했었죠. 그게 이제 서울 전역 수도권 12곳이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다 보니까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는 시장을 뭐 수요를 좀 진정시키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거래도 많이 줄었죠. 네. 근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적어도 15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오래 걸려요? 예. 최근에 거래가 약간 준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예. 거래는 좀 됐는데 아직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못했던 물량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약간의 착시 효과도 있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구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좀 빠르게 일처리가 좀 안 되는군요. 최소한 15일 정도 걸리고요. 예. 또 물량이 많을 때는 조금 더 걸리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네, 그래-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네. 돈이 이렇게 M2가 4,400조 풀려 있고 돈이 많이 풀려 있고 분양되는 물량은 적고 수요는 계속되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서울 같은 데 특히 오르니까 지금 올 한 해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서울 바깥으로 탈출하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이제 이거는 좀 뭐 구조적인 이슈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인구가 원래는 이제 뭐 과거에는 1,000만 명 정도가 됐지만 지금은 이제 900만 명 정도대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주거비 부담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경기도나 인천 지역 내지는 충청권 일부로 인구 유출이 발생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서울의 인구를 살펴보면 그 전년보다도 한 11,000명 정도의 인구 유출이 인구 있었습니다. 유출이요. 네. 그래서 3분기 기준으로는 959만 4,000명 정도의 서울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집값이 안 잡히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이제 1, 2인 가구들이 서울에 많이 위치해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공급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 불안 양상 네. 또 월세화 양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도권에 공급되는 이제 2, 3기 신도시의 예. 택지 지구에 비교적 좀 접근 가능한 대출을 이용해서 접근 가능하거나 또는 뭐 GTX 같은 교통망이 조금 확충에- 나아지니까 예, 서울 뭐 접근이 조금 쉬운 대로 맞습니다. 옮기는 그런 거죠.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치들 때문에 서울의 인구가 계속 빠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 들어서 계속되는 정부의 대책이 부동산 대책이 주로 수요 억제책이거든요. 그리고 뭐 실거주 의무도 부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이제 전월세 시장입니다. 전세 시장도 정부 대책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전세 매물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상황이 지금 얼마나 좀 안 좋습니까? 전세 시장은? 생각보다 전세 매물은 좀 꾸준하게 줄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입주 물량, 아파트 중심의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부분하고요. 예. 또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임대차 시장이 구조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요? 네. 뭐 특히 우리가 잊고 있지만 2023년에는 전세 가격 마이너스 변동률이고 전세 사기 역전세에 따라 예.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 5천 명이 발생됐죠. 주로 전세 사기가 비아파트에서 발생됐기 그렇죠. 때문에 아파트로의 조금 안전한 전세로의 수요 쏠림이 일부 아파트의 전세 가격을 더 올리는 문제들도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뭐 공급량을 좀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4년에 31만 호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2025년에는 25만 호로 줄고요. 올해 작년에는요. 예, 네.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보면 17만 7천 호로 줄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입주 물량의 일부가 임대차 물량으로 풀리기 때문에 네. 출애 매물 자체가 줄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기준금리가 최근에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2번 정도 인하를 했죠. 네.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월세화가 좀 가속화되게 됩니다. 월세가 뭐 은행에 넣어두는 정기예금 이자는 낮아지지만 낮아지고. 전세 월세 전환 이율은 지금 수도권이 한 5% 정도 안팎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증금을 내줄 여력이 있다면 월세를 받는 것이 임대인의 입장에서 훨씬 유리할 유리하니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해 전국의 월세 거래 비중을 보면 예. 반전세, 반월세 같은 보증부 월세를 포함하면 약 63%로 이미 이제 과반을 엄청 넘어 있는 올라갔네요. 상황입니다. 네. 네, 거기에 이제 10.15 대책에 따라서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네. 이제 수도권에 확대가 됐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4개월 안에 실거주 목적에서 그렇죠. 실입주할 사람만 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종전처럼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 투자가 줄어들면서 전세 매물이나 임대차 매물로 출회될 수 있는 유통량이 좀 줄어드는 이슈가 수도권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서울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10.15 대책 이전과 이후를 좀 비교를 네. 해보면 25,000호에서 23,000호로 8% 정도 감소하고 네. 이런 추이가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거기에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오르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갱신권을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유리하니까요. 5% 상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많이 올려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갱신권을 쓰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더 줄게 되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임대차 시장의 가격 불안을 지난해에서 올해까지 이어지게 만들고 예. 일부 지역에서는 올해 조금 더 지난해보다 변동률이 커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올해 전세 시장을 좀 더 걱정해야 될 네.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임차인들 새로 전세를 구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또 이 월세로 바꿔야 되거나 부담이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 전망이라면.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집을 뭐 살 수 있는 여력이 되시면 좋겠는데 예.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갱신권을 쓸 수 있다면 이제 갱신권을 쓰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신규로 임대차를 얻으셔야 된다고 하면 입주 물량이 좀 많이 집중되는 지역, 뭐 전체적 입주는 줄지만 네. 입주가 많이 집중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서천화, 송파, 은평 같은 지역이 있고요.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주로 좀 외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오산, 평택, 화성 뭐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뭐 이천도 있고요. 뭐 아무래도 학군이나 또 직장 문제로 뭐 거주지를 막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은 이런 입주 네. 물량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대단주 입주 시점이 되면 전세 매물이 좀 많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또 그렇지도 않다 그러네요. 대단지 입주 시점에도. 네, 뭐 입주의 총량이 줄어든 이슈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지난해 6.27이나 10.15 대책을 통해서 전세 시장과 관련된 대출을 굉장히 강화했는데요. 전세 대출도.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부 예. 전세 대출을 금지해서 본래는 입주하는 입주장에서 입주 잔금이 이제 부족할 때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네. 갖고 본인의 분양 입주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거 자체를 수도권과 규제 지역을 금지시켰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입주장에서 생각보다 매물도 많이 안 그러니까요. 나오고 예. 또 뭐 매물 자체도 부족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입주가 폭발한 지역에서 가격 조정을 많이 해주지 못하는 것 네.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곳에 가서 전세 매물을 좀 전세를 찾고 그랬는데 네, 그것도 이제 맞습니다. 쉽지 않아졌어요. 네. 작년에 오른 집값 뭐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고는 합니다만 물론 이제 통계 좀 기준으로 주고 조금 논란이 있는데요. 올해도 지금 집값 다 오를 거다 뭐 이렇게 보는 분이 많던데 우리 랩장님께서는 올해 부동산 집값 전망으로 어떻게 보세요? 뭐 상승률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사실 이게 뭐 예측이긴 하지만 서울 뭐 수도권 전반은 이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좀 상승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면 수도권은 2, 3% 그리고 서울 지역은 뭐 4, 5% 정도. 근데 뭐 일부 전문가는 서울 지역을 10% 이상 상승할 거라고 보시는 10%? 예, 경우도 있지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예. 다만 저는 이제 거래량은 좀 지난해보다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다고 보여지긴 거래량이요? 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미 이제 10.15 대책을 통해서 조정 대상 음. 지역이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묶어놨는데 이런 지역이 이제 대출, 세금, 청약에 있어서 매입 허들이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예,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은 예, 거죠. 그리고 지난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대출 많이 안 해주는 상황에서 주택을 뭐 거래량 풍부하게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긴 하고요. 은행 돈 못 빌리는 사람들은 집 살 수도 없어요, 이제. 뭐 지난해 그래서 네. 이제 4분기에 가계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이제 대출의 문호가 좀 굉장히 높아졌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연초가 예. 되면서 약간 풀리는 우리 은행도 좀 풀었습니까? 새해들 뭐 풉니까? 비대면 대출을 좀 푼다든지 아, 그래요? 내지는 이제 지점별로 지난 4분기 이제 10억 이상 대출을 가계대출 안 해주던 부분들을 지금은 이제 풀어놓은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있긴 하지만 뭐 여전히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예. 내지는 뭐 주택 가액에 따라서 수도권과 규제 지역은 2억 원에서 6억 원까지밖에 그러니까요.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저는 이제 시중 유동자금이 너무 많은 편입니다. 농자금.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해보다 입주 물량이 지금 감소하면서 3년 연속 감소하는 입주 이슈도 물량이. 있는데 아까 전국이 17만 호요? 네, 서울은 17만 뭐 7천 더 호. 줄겠죠? 네, 뭐 작년보다. 2만 호 정도밖에 안 될 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지난해 열풍을 불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요. 상급지 갈아타기 네.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뭐 아직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네.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격은 그렇게 본다면 수도권 중심으로 꺾이지 않고 올해도 이제 물가 상승률보다는 조금 더 오르는 네. 양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지방과 수도권을 좀 달리 보실 필요는 있을 것으로 지방은 보입니다. 뭐 작년에 좀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도 그럴까요? 근데 이제 지방은 이제 국지적으로 하락하는 지역과 상승하는 지역이 조금 뭐 다르게 나타날 수는 지방에서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예. 뭐 예를 들어 입주가 줄거나 네.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거나 이제 지역 내에 뭐 올해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뭐 지역에 요즘 조선이나 뭐 이런 네. 산업 같은 부분이 회복하는 지역들, 아. 뭐 대표적인 지역들 아니면 이제 입주가 없는 지역들이 이제 세종시 같은 지역이거든요. 아, 그리고 입주 물량이 거의 없어요. 네, 세종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 시장은 좀 좋지는 않지만 울산이나 부산이 내년부터 이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전세 가격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외 지역은 전국의 이제 중공업 미분양과 미분양을 포함해서 5만 가구 정도 이제 지방 중심으로 미분양이 쌓여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분양 부담, 매입 수요 회복 부진 이런 걸 고려하면 나머지 기타 지방은 조금 어려운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 상승률을 대략 한 4에서 한 5% 보셨던데 그러면 이게 작년과 좀 비슷한 수준으로 봐야 될까요? 작년 어떻게 작년에 이제 8% 작년 8%. 넘게 올랐으니까요. 네. 작년보다는 작년보다는 상승세가 좀 덜하게. 둔화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일부 전문가는 더 오를 거다. 뭐 이렇게 나올보다. 보시고 있기도 합니다. 거래는 더 줄고요. 저는 거래는 좀 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전체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규제 지역이 확대됐잖아요. 네.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경기 12개 곳에까지 확대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서울 외곽 같은 데는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실제 오르지 않은 곳까지 그런 규제 지역이 확대됨으로써 그 계시는 사시는 분들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던데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 토지거래 허가 규제라는 게 자유시장 경제에서 내가 집을 사는데 허가를 받아서 집을 사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부분들이 예.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규제이기도 하고요. 예. 임대차 시장에도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정부나 지자체의 입장에서도 네. 뭐 사실 규제를 일부적은 풀기를 바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래서 뭐 행정소송을 뭐 한다든지 정치권에서.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올해 상반기에 네. 시장을 좀 보고 네. 가격이 좀 안정됐을 때 서울의 외곽이나 예. 이제 경기도 12개 지역 중에서 좀 덜 오른 지역들의 규제를 좀 풀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지난해 3월에 서울의 이제 잠삼대청 강남권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풀고 나서 바로 서울시에서. 3월에 거래가 급등한 바 있기 때문에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자라보고 놀란 예.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네. 규제 현황에 좀 신중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 사는데 이게 구청에 허가까지 받으라고 하니까 가끔 내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지?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내 사회주의 국가에 사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공급 부족이 지금 집값 오르는 이유인데
어느 정도까지 올해는 이렇게 입주 물량이 주는데 한 몇 년 공급 부족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입주 물량은 아마 2027년 정도까지는 이제 감소할 걸로 보여지고요. 예. 이제 공급은 이제 두 개 사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까 입주 물량은 좀 말씀을 드렸고 예. 이제 분양 물량을 좀 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연초이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 아파트 분양 계획이 완전히 픽스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제 사업 계획이 잡히면 조금 더 이제 분양 예정 추계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제 민간의 부동산 정보회사들이 조사한 예. 민간 건설사의 올해 분양 물량들을 보면 네. 현재 기준으로 한 18만 7,500가구 정도 네. 예정돼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공급된 게 이제 20만 6천 호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는 입주도 줄지만 네. 신규 분양 예정 물량도 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다만 이걸 이제 역대급 위축이라고 봐야 되냐? 근데 이제 2018년에 이제 공급됐던 게 한 18만 5천 호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정부가 공공에서의 공급을 지금보다 좀 늘릴 거라서 공공. 예. 적어도 물량이 조금 더 들어오면 이제 지난해 정도의 물량 정도까지 하거나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뭐 분양 시장에도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분양 시장에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PF 대출 시장이 구조 조정이 이제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요? 네. 그러니까 자금 조달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예.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는 6만 가구고요. 네. 지방에 5만 가구 정도 쌓여 지방이 대부분 있거든요.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대신 뭐 지난해에 비해 올해 경제 성장률이 조금 회복되는 분위기일 것 같고 그리고 뭐 세종, 울산, 충북 이런 지역들은 최근에 분양 경쟁률을 살펴보면 예. 조금 더 나아지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뤄뒀던 물량들을 조금씩 이제 분양할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그럼 모든 지역의 분양 물량이 공급이 줄기 때문에 다 괜찮을 거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분양 시장의 양극화도 좀 뚜렷할 것으로 예. 보여지는데요. 특히 분양 시장의 장점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분양은요?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 경공매 시장, 오피스텔 시장과 함께 이제 일부 틈새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긴 한데요. 네. 이제 분양가 부담, 공사비 부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제 요즘 서울 지역도 호당 평균 분양가가 15억을 넘어선 상황이긴 하지만 네. 여전히 서울이나 수도권 남부 지역 중심의 분양 선언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지방 지역들은 좀 누적된 미분양이 여전히 이제 분양 해소가 안 시장에 되고 있으니까요. 발목을 잡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저는 조금 지방은 좀 전향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이요? 네, 지금 이제 중공업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예. 한 채 있는 분이 중공업 미분양을 지방에 한 채를 더 샀을 때 얘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이런 거보다는 아예 이제 주택수 규제를 사실 지방에서는 좀 푼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과거에 했었던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세를 양도세? 감면해주는 네. 조세특례 제한법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방은 좀 과감하게 풀어야만 네. 뭔가 지방 미분양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정부가 이제 이달 중순쯤에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미 구체 공급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걸 구체화하는 수준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급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 부동산 시장의 공급이라는 게 상품 자체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네. 내일 당장 공급을 뽑아낼 수가 없다는 예. 게 좀 간극이 있다는 게 한계인데요. 예. 역시 뭐 주거 안정이나 주택 공급의 가시적인 성과를 예. 내려면 속도전을 좀 펼쳐야 될 속도전. 필요는 있을 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토부가 올해 국토부의 업무 보고를 할 네. 때 올해를 이제 주택 공급을 체감할 수 있는 원년으로 삼겠다. 뭐 이렇게 대통령 예. 보고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97 대책에서 이제 공급을 올해 얼마나 할 거냐, 예. 착공 물량을 얼마나 할 거냐고 했을 때 공공택지에서 5만 호 이상 착공한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걸 좀 지켜야 되겠죠. 공공택지 그래서 5만 호. 이제 그 일환으로
고양시 창릉지구, 네. 이제 남양주 왕숙지구 이런 이제 2, 3기 신도시 중심으로 올해 한 2만 9천 호의 공공택지를 수도권에 공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요게 이제 착공을 합니다. 네. 입주를 하는 건 아니고 착공을 착공. 하면 바로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분양 시장의 처유 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대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외에도 지금 이제 그린벨트 수도권을 해제하라는 목소리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유휴부지죠. 네. 뭐 국공유지. 예를 네. 들어서 뭐 도봉구 성대 야구장 부지 네. 내지는 위례신도시의 일부 업무 부지 그리고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이런 네. 것들을 좀 알짜 지역을 추가 공급해야 된다는 걸 지자체랑 예.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요즘 이제 주택공급 추진본부를 국토부의 실장급 내에 새로 이제 만들었대요? 조직을 네.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LH 개혁안 왜냐하면 정부가 올해부터는 이제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LH 개혁안을 포함해서 역시 이제 수도권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용지를 예.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마른 수건 짜듯이 네. 발표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민간 부분에서는 역시 제일 좀 주목하는 게 재건축과 관련된 초과이익 환수를 연장할 건지 폐지할 건지 유예할 건지 민주당 정부가 그걸 뭐 폐지하겠습니까? 좀.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예나 좀 연장 수순으로 연장? 예, 네. 고려를 하지 않을까 네. 싶고요. 그 외에 건폐율 용적률 완화 내지는 2, 3기 신도시 내 LH 유보지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예. 그거를 주거용으로 용도 전환하는 부분들이 있을 네. 수 있겠고요. 네. 정부가 구칠 대책에서 기존 2, 3기 신도시 외에 대규모 추가 택지를 하나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아, 그랬나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요즘에 처유통장 무용론 때문에 네, 뭐 처유통장- 가입자 많이 줄고 네,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다 해지도 많이 해지하는 되고 분들 있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기금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해지가 많으면 좋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네. 또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 취득할 때 조금 더 네.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지방주택 좀 그 양도세 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저 시청자가 댓글에 그랬네요. 인구가 줄어가는데 지방 집을 누가 사겠느냐. 또 집을 투자 수단하는 것은 문제다. 뭐 이런 지적은 좀 세계 들어야 일리 될 있는 것 말씀이라고 같은데. 보여지고요. 이걸 뭐 일단 세컨드홈 개념으로 그러니까 예. 요즘 이제 인구 소멸 지역, 인구 감소 위험 지역에도 1세대 주택 특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서울에서 한 2-3시간 정도 오갈 수 있는 지역에 네. 주말에 이제 세컨드홈 정도의 개념으로 살펴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관심을 들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듣고 싶은데 그런 집값 전망에 기초한다면 집이 없는 분들은 집을 살려면 좀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빨리 살 수 있으면 어떻게든 사야 될까요? 저는 이제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주택수에 따라서 좀 스탠스를 예. 달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무주택자고 전세금 정도를 들고 계시고 내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시고 싶다고 하시면 무조건 미루시는 것이 답은 아닌 것 그래요? 같습니다. 공급이 좀 늘어나고 네. 집을 좀 안정되길 기다리지 말고. 네,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나 생초자라면 이제 올해 공급되는 공공택지 2, 3기 신도시 분양을 네. 적극적으로 노려보시고요. 이제 기존의 주택을 갈아타실 분들이라고 하면 네. 요즘 토지거래 허가 구역 때문에 생각보다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집을 반드시 판 다음에 상급지로 갈아타는 전략 그리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올해 세금 부담이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주택을 올해? 추가 구입하는 것들은 다주택자 뭐 양도세 중과 문제. 네, 그 뭐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예. 보여지니까 똘똘한 주택 위주 내지는 이제 요즘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피스텔 시장, 네. 비규제 상품 이런 지역의 상품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오르기만 하는 집값 동향과 올해 내 집 마련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 장이었습니다. 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